안녕하세요. 시원혜영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타는 친구들과 남산을 가볍게 라이딩 했는데요. 문득 여러분께 제 얘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ADHD와 우울증을 치료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ADHD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우울증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뒤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혹시 제가 우울증을 겪고 자전거를 타면서 극복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ADHD와 우울증 약을 복용한 지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로드 자전거를 시작하기 좀 전이었어요. 처음엔 집에서 누워만 지냈어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우울증을 생각하면 슬프다 이런 감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우울증이라고 들었을 때 의사쌤한테 물어봤거든요. 전 우울하긴 하지만 가끔 웃긴 거 보면 웃고 가끔 즐겁기도 하다고요. 그냥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할 만큼. 샤워를 하려면 정말 용기 내서 있는 힘을 다 짜내야 할 정도라고. 그리고 누구나 안 좋은 생각은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누구도 그런 나쁜 생각을 그냥 하진 않아요. 그리고 우울증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밝고 명랑하지만 마음속 한켠에 우울감을 항상 느끼고 살았거든요. 전 그게 그래서 당연한 줄 알았어요. 누구나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건 20, 30대에 여러 개인사를 겪으면서 조금씩 켜켜이 쌓여서 더 마음의 찌꺼기들이 쌓여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변에 사람들로 버티고 일에 매달리고 연애도 하면서 찌꺼기를 버리지도 못하고 치우지도 못한 채 그냥 안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던 2년 전 트리거가 되는 사건과 함께 형광등이 번쩍 하고 꺼지듯 제 마음속에 스위치가 내려가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에 적어도 22시간은 침대에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과 식사 외에는 침대에서 보낸 것 같아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발동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런지를 몰라서 고민하다가 정말 이러다가 자칫하면 잘못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 후에 내려진 진단은 우울증과 ADHD였는데요. 단지 제 추측으로는 저의 오래된 우울증은 ADHD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DHD라고 하면 모두 우울증을 가진 건 아니지만 작년 카톨릭대 연구팀에 의하면 연구상 ADHD는 우울증이 올 가능성이 11배나 높았다고 해요. 그만큼 ADHD 환자들은 우울증일 확률이 높은데요. 아마 잦은 건망증과 실수 등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들이 쭉 이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어린 시절부터 성인까지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 또한 이런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눈치도 보고 막 저 스스로 작아지고 이런 많은 사건들이 쌓여서 마음의 상처가 꽤 깊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마지노선에 놓였을 때 무언가가 제 신체 안에서 빵 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ADHD와 우울증으로 겉은 멀쩡한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체 어디가 다치기라도 하면 티라도 날 텐데 머릿속이 고장나버린 저는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을까봐 쩔쩔맸어요. 그러다 유튜브로 찾아보다 용기를 얻었던 게 에스더라는 의사가 우울증을 커밍아웃 하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전 우울증이지만 명랑한 년이에요. 라고. 제가 딱 그래요. 우울증인데
즐거울 땐 즐거워요. 상황에 따라 기분이 변할 수 있어요. 복통 환자가 24시간 복통을 호소하지 않듯이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기분에 도움이 되었던 건 제게 자전거였어요. 전 30년 넘게 운동과 담을 쌓은 사람이었는데요. 요가가 유행하면 요가를 조금 한다든가 고작 출퇴근하면서 걷는 게 전부였고 여러분들이 그렇다시피 헬스장도 몇 번 깔짝거리다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우울증으로 방 안에서 꼼짝없이 누워만 지낸 게 거의 한 달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조금씩 나가 걷기도 해봤는데요. 공원을 한 바퀴 돌며 산책하는 것이 하루 에너지가 모두 고갈될 만큼 저한텐 힘든 일이었습니다. 검사 후에 진단을 받고 약물도 복용하고 그리고 선생님과 상담도 시작하면서 먼지가 쌓여있던 낡은 자전거를 다시 타기 시작했어요. 자전거를 타면 제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멀리 갈 수 있음에 성취감을 좀 느꼈고요.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말로 표현하긴 좀 어려운데요. 이거 꽤 기분이 좋아지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최선을 다해 달려 숨을 몰아쉴 땐 컥컥대면서 내 울분이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나날이 매일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동호회를 나가고 어느 날은 친한 이들과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수다를 떨고 밥도 먹고 웃고 즐거웠습니다. 그걸 반복하니까 어느덧 저의 끈적이던 그 숨막히던 감정들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 옅어짐을 희망으로 계속 꾸물꾸물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만난 건 정말 운명 같아요. 지금도 가끔 디프레션 되고 무기력해질 때는 자전거를 타는 약속을 일부러 만들고 나가곤 합니다. 혼자 타기도 하고요. 시원한 바람을 뚫고 나아가는 내가 꽤 멋지거든요. 남산을 땀 흘리며 올라가는 내가 난 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성취감과 만족감이 이렇게 큰 운동이 또 있을까요? 특히 저는 무릎과 발목 등 관절이 좋지가 않아서 자전거가 최고거든요. 보통 ADHD 약을 먹으면 식욕이 감소되던데 전 우울증 때문인지 아님 식욕이 그냥 좋은 건지 살이 나날이 쪄서 관절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살이 찌니까 또 달라붙는 자전거 옷을 좀 입기가 싫고 그러다 보니 자전거 타는 게 점점 싫어질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엔 다이어트도 결심했습니다. 최근 날이 추워지니까 다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수면 시간도 늘어나서 이렇게 유튜브로 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상담할 때마다 선생님이 물어봐요. 어떻게 잘 지냈어요? 라고요. 전 예전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나선 괜찮았어요 라던가 혹은 잘 지냈어요 라고 말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자전거를 무리해서 타면 저의 HP가 매우 깎이기 때문에 전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컨디션 조절을 해야 하는데요. 가끔 저한테 자전거를 너무 살살 타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저의 낙차와 더불어 저는 저의 체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써버리면 고갈돼서 며칠을 고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적당히 재밌게 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기까지요. 이전보다는 사회적 시선이 덜하긴 한데요. 사람들이 내가 우울증 환자라고 하면 피하지 않을까?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괜히 내 눈치 보고 불편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부모님께는 물론이고 친구들에게도 비밀로 했습니다. 제가 저를 보는 시선이 긍정적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 생각했던 걸까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뭔지 잘 모르지만 뭔가 숨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다리가 부러졌으면 솔직하게 나 다리가 부러졌어 라고 말할 거면서 이건 마음이 아픈데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제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는 제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저를 불편하게 대할까봐 걱정돼요. 안 좋은 시선으로 볼까봐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극복할 수 있음을. 내가 살아가는데 이 우울증 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우울증에 결코 지지 않을 거라고. 죽고 싶지만 자전거는 내일 타고 싶거든요. 지금도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네가 무슨 우울증이야. 이렇게 밝은 애가 일상에 아무 지장이 없잖아. 너 같은 밝은 애를 처음 봤어. 라고 다들 이야기하실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 영상으로 저의 실체 또는 진실을 알게 되면 날 불편해하지 않을까라고 참 많이 지금도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시도 끝에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아직은 내가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고 느껴서 포기하고 접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은 건 아마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듯한 그 느낌. 그리고 아무리 주변에 얘기해도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 이야기를 듣고 단 한 명이라도 공감하고 용기를 얻으신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제 경험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만큼 그분들의 마음에도 전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힘든 날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루에 5분만 밖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아마 죽을 힘을 다해 나가기 싫은 내 마음과 돌덩이같이 무거운 내 육체와 싸워 이겨야 현관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자전거든, 산책이든, 그림을 그리는 거든, 친구와 수다를 떠는 거든, 뭐든 당신이 즐거울 수 있는 그 상황과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응원하겠습니다. 이 모든 세상에 우울증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요즘 가을 겨울이라 우울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 분들도 우울한 감정을 싹 날려버릴 수 있는 자전거 열심히 타시길 바라봅니다. 내일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웃으며 올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고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